안녕 여러분, 여러가지 동아리예요. 오늘 진행할 북 MT 열린 활동은 태우리 할아버지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따가 있을 골든벨과 팔콘 만화 그리기,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4.3 사건과 관련된 역사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부터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자라 오름들이 올망졸망 솟은 넓은 목장이 있는데 그중 한 오름의 분화구 위에 태우리 할아버지가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우리는 제주도 사투리로 소를 기르는 사람을 뜻해요. 할아버지는 목장에서 홀로 조그만 움막을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소를 키워주는 일을 했어요. 이제 목장은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엊그제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자기 소를 데리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암소와 송아지 2마리만 남아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왜 안 오지? 몸이 또 아픈가? 할아버지는 아직도 소를 데리러 오지 않은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소들이 풀을 뜯어 먹던 초원은 휑하니 비어버렸고 푸르던 풀들은 누런빛으로 변하여 산들바람에 금물결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여름철이면 소들이 물을 먹으려고 길게 줄을 서서 개울로 가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쇳불들은 햇빛에 빛나고 그 위로 쇠파리떼가 금빛 먼지처럼 자욱하게 날아다녔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돌보는 100마리가 넘는 소를 다 기억했어요. 어떻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아는 것과 한 가지지. 모양도 털색도 조금씩 다 달라. 뿔같이 생긴 모양만 해도 약 가지가지요. 위로 솟은 뿔, 뒤로 젖혀진 뿔, 앞으로 굽은 뿔, 양옆으로 곱게 번 뿔. 하나는 위로 솟고 하나는 아래로 젖은 것. 하여간 다 달라. 할아버지는 그 소들을 사랑했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소를 잃었다가 찾은 기억도 났어요. 태어난 지 2달 된 송아지를 도둑 맞았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목장 곁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다른 소들과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사이 많이 컸지만 할아버지는 금방 알아봤지요. 콧등에 휜털이 난 게 틀림없이 내가 키우던 소야. 궁둥짝의 털을 헤쳐보니 과연 할아버지가 찍은 낙인도 있었어요. 태우리 할아버지는 남의 소들을 돌봐주며 초원에서 지내는 것이 유일한 재밌거리였어요. 소들은 이따금 찾아오는 제 주인은 몰라봐도 할아버지가 오면 들어누워 있다가도 반갑다고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돈 이야기를 하는 마을 사람들보다는 이런 소가 좋아서 정성껏 돌봤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목장에서 태우리 노릇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내년 봄에 내가 다시 목장에 올라올 수 있을까? 태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문득 소의 입냄새가 나서 고개를 돌리니 암소와 송아지가 곁에 다가와 있었어요. 태우리 할아버지는 이 암소와 송아지의 주인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가 곧잘 아파 드러누기 일쑤여서 걱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던 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주섬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 하지 않고 남쪽과 북쪽이 각각 따로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섬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싫어하는 쪽의 군인들이 총을 쏘며 마을들을 불태웠어요. 그때 겁이 난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숨었고 친구가 그때 크게 다쳤던 것이지요.
그 당시 초원에서 소를 기르는 젊은 태울이었던 할아버지도 군인들에게 붙잡혔지요. 도망친 사람들이 숨은 곳을 대라! 군인들이 총으로 마구 때렸어요. 할 수 없이 소를 데리고 다니다가 소나기를 피한 적이 있는 어떤 동물 하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그곳에 한 아이와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숨어 있던 거예요. 그들은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후부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평생 초원에서 소를 기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오리 할아버지는 옛 일을 생각하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소떼가 우당탕탕 내달렸어요. 천둥번개가 치면서 검은 구름대에 붉은 불빛이 번졌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불타던 그 사건이 겹쳐지자 잠에서 벌떡 깼어요. 옆을 둘러보니 친구의 암소와 송아지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니, 소들이 어디로 갔지? 바다 쪽에서 검은 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아, 폭풍이 올 줄 미리 알고 피했나? 태오리 할아버지는 쇠꽃비 타래를 어깨에 메고 오른 등성이로 기어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암소와 송아지를 찾았어요. 검은 구름들이 산 아래 바닷가를 덮고 밀려오고 있었어요. 세찬 바람에 바다는 온통 물거품을 일으켰어요. 항구의 바람 피해 배들이 가득 모여들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폭풍이 닥치기 전에 소들을 찾아와야 할 텐데. 특히 어린 송아지가 걱정이었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솔숲을 뒤져보기로 하고 작정하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소들을 찾아야 할 텐데. 특히 어린 송아지가 걱정이었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솔숲을 뒤져보기로 작정하고 오름을 내려왔어요. 태오리 할아버지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큰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몰려오는 거른 구문 속에 희끗거리는 눈송이떼가 보였어요. 마른 잎들이 휘휘 날아다녔어요. 공중을 날던 까마귀들이 바람에 휩쓸어 멀어져 갔어요.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눈보라가 밀려왔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얼른 마른 쇠똥 몇 장을 주워서 가슴에 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렸어요. 바람에 밀려 발을 자꾸 헛디디고 얼굴을 때리는 눈송이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예전에 군인들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옛 상처가 아파왔어요. 곧 닿을 듯한 솔숲이 아득하게 멀어 보였어요. 쇠꽃빛 타래가 어깨를 짓눌러대었어요. 온통 흰 눈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태오리 할아버지는 눈보라석을 꿋꿋이 걸어 나갔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간신히 솔숲에 닿았어요.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있던 마른 새똥을 꺼내 불을 붙이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온몸을 불에 쬐자 오히려 더 추위가 느껴졌어요. 한참 와들와들 떨고 난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밤이었어요. 눈보라가 그쳤으나
주변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고요하였어요. 어이! 어이! 어디선가 그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황급히 솔숲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눈 위에 암수와 송아지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소 발자국들을 따라갔어요. 그 소 발자국들은 숲 밖으로 이어졌고 풀밭을 가로질러 냇가 길에 닿았어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소 발자국을 밟으면서 계속 그 냇가 길을 따랐어요. 그렇게 한참 내려가니 친구가 사는 마을이 나왔어요. 암소와 송아지는 제 주인이 데리러 오지 않자 스스로 제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병든 친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던 거예요. 태오리 할아버지는 친구를 저승선으로 떠나보낸 뒤 오래도록 마당에 문상회처럼 서 있는 암소와 송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네, 태오리 할아버지 사상 사건을 담은 아주 아픈 책이었습니다. 이후에 골든벨과 팔콤 만화 그리기 역사 강의가 준비되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태오리 할아버지 골든벨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태오리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밌거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남의 소들을 봐주면서 초원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섬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로 6.25 전쟁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답은 남과 북이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알려준 동굴에는 누가 있었나요? 정답은 아이와 아이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소를 기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괴롭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할아버지의 꿈속 장면은 무엇과 겹쳐졌나요? 정답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는 장면과 겹쳤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암소와 송아지가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 주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자 4.3의 학살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초원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4.3, 피읍, 히읗, 기역, 이응의 초성입니다. 정답은 4.3 평화공원입니다. 네, 이것으로 태오리 할아버지 골든벨 퀴즈를 마치고 이제 역사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태오리 할아버지 읽고 그 골든벨 나가고 오셨죠? 이제 태오리 할아버지가 사상 관련 내용인데 제가 이제부터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에요.
자, 독립 이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이고 여기 위에가 우리가 아는 북한이죠. 그리고 여 가운데가 38도선이라고 이 38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고 북한은 러시아가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이승만 아시죠? 1대 대통령은 하베일 대통령 이승만이거든요. 이 이승만이 제주도에다 390건 사건을 저질렀어요. 자, 이 4.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제주도에서 원래 3월 1일 날에 우리 3월 1일 날 하면 유관순 생각나죠? 자, 3일 행사가 있었어요. 3일 행사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경찰이 3일 행사가 너무 방해가 된다고 시민들에게 총을 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은 이에 반해서 화가 나서 항의 시위를 일으켰어요. 경찰에 대해서. 근데 이 제주도의 경찰이 거의 다 미군과 우리나라 국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군에게도 화가 났고 미군한테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국 군정이라는 미국 군대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을 반대한다고 돌을 던지고 별의별 걸 다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가 무슨 의미냐면 이 대통령 선거가 만약 이뤄지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따로 떨어지는 게 확실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인들은 남과 북이 따로 떨어지는 게 싫어서 5월 10일 날 이 선거를 절대 안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 5월 10일 선거가 있은 후 선거를 안 하겠다고 우리 제주도민들은 각종 용기구나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무장봉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무장봉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무기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가소롭다는 듯이 우리 도민들을 무차별로 진압해버려요.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서 도민들을 진압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거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투표소가 제주도에는 1, 2, 3 해서 3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투표소 2곳이 투표를 아예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적은 사람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계속 그 자기가 대통령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 여기 아까 대통령 이승만이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에다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이에 질서라 미국도 제주도에 군대를 보내요.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제주도의 민간인들이 이제 마구 다치기 시작해요. 그 내용 보면은 동굴 속에 책 내용 보면 동굴 속에 숨어 살았다고 했잖아요. 다 이런 군대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민간인들이 많이 다쳤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있는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게 지금 4.3의 실태입니다. 자, 이렇게 4.3의 설명이 대충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4.3 만화 공모전에 대해서 친구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이만 역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4.3 8컷 만화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작하는데 제목은 제주 4.3의 얼굴을 마주하다. 네, 첫 번째 장면에서는 두 친구가 4.3 배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가 4.3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공백의 의미가 추운 겨울을 여러 번 거치면서 기본적인 3주차 보장받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아픈 역사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친구가 이 4.3이라는 것을 기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억하기 그리고 행동하기라고 해요. 기억하기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4.3 교육 등을 집중해서 듣고 친구들과 4.3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기 같은 이런 식으로 4.3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하기 두 번째 집 주변의 4.3 유적지를 직접 찾아서 방문해보기 같은 활동을 하면서 4.3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이제 행동하기 첫 번째로는 SNS 릴레이 이제 SNS 릴레이는 각자 자신의 친구들을 지목해서 4.3과 관련된 글귀를 적는 거예요. 행동하기 두 번째로는 캠페인 활동인데
포스터나 팜플렛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 등을 조사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태오리 할아버지 8칸마나 공모전에서 양식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8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예시작품처럼 이제 8칸 안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4.3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이니까 제출을 하셔야겠죠. 제출은 아랍 청소년 문화예술에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태오리 할아버지 리터링 활동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집중해준 친구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